네, 12월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 저희는 올해 증시를 정리해보고 내년 증시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 문장주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건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 추가로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그 탄핵 이슈 이후에 그 월요일 날 주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보면 우리가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주말쯤 해서 이제 탄핵이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부처인 최상무 이제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증시를 좀 약간 약할 수 있는 부분 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을 통해서 실제로 1조 한 5천억 정도 이게 국내 주식을 샀는데 국내 연기금이 샀지만은 이제 외국인들은 좀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고 또 계속 추가적으로 어제도 많이 팔았고 그럼 이런 추세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외국인의 이제 추가적인 매도가 이게 스톱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싸거든요. 싸지만은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국내 주식은 글로벌 이제 증시에서 보면 주변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주 시장이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너무나도 가열되어 있는 국면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연초에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증시 조정을 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증시도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최근 2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많이 상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이렇게 안 좋은 센트가 강했을 때 매수를 해서 접근하면 수익을 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를 내년에 좋은 투자의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고 급하게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한 템포 좀 뒤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다가올 이제 마지막 이제 꼬샘추위를 잘 견딘 이후에 접근을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많이 반기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다시 한번 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발언 중에 네. 글로벌 증시가 너무 과열되어 있고 오히려 네. 내년을 조정을 예측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 간밤엔 소폭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024년 미국 네. 증시가 주도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2025년 미증시는 조정을 좀 예측해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일단 그 2023년하고 2024년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좀 많이 진행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입했던 이제 이민자 수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제 행정부를 구성해서 시작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간세맨이고 그 다음에 이민에 대해서 좀 그 문턱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그 수를 줄이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의 증시라든가 자산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어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가격이 비싼 상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쉬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쉬어갈 수 있는 그 폭이 어느 정도가 이게 나타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 조심하자는 거고 그 12월 시점에서 한국 시장을 내년에 기대를 하지만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꼬샘수위가 상당히 매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한 이슈로 저평가했던 그 저점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래도 경계를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 증시는 왜 이제 조정으로 가냐면 미국의 금리를 봐야 되거든요. 시장 금리가 지금 최근 시장 금리가 다시 4.4%까지 올랐고 미국에서의 그 금리의
그 전망이 지금 5% 이상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 올라간다는 건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할인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은 금리라는 거는 경제에 제약적인 그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지금은 좋은 그 경제 데이터가 되게 좋게 발생되지만, 높은 금리가 어떻게 또 고용이라든가 소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악영향을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년 초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꽃샘 추이가 조금 더 매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증시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마무리해 보고 싶은데요. 미국 경제 간밤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경기 침체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미국 경제 너무 뜨겁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뭐 소프트 랜딩이 온다, 그다음에 하드 랜딩이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경기가 호황기에 있었으면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금융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금융시장에 있는 그런 지표 중에서 금리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가 이번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 이제 가을쯤에 2년물하고 10년물이 이제 역전됐던 게 정상화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물하고 10년물의 금리가 정상화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정상화됐습니다. 네, 통상 이제 미국의 3개월 금리랑 10년물 금리가 역전돼 있다가 정상화가 되면 직전 5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엠버의 데이터를 보면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형태가 소프트 랜딩이 될지 아니면 뭐 테크니컬 디프레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좋은 경기가 이미 선반영돼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경기적인 측면이 좀 둔화되는 측면도 좀 고려해야 한다. 그럼 그 부분이 당연히 내년 2분기까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국 증시 이야기, 그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꽃샘 추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한국 시장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운 이야기지만 네. 이번 주 초 이틀 그리고 오늘까지 지지부진한 시장을 보면서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과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신가요? 해결 안 됐죠. 그런데도 상승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를 보면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식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국 시장은 사실 폐화한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과 그다음에 주주가 그 기업의 어떤 성장의 가치를 같이 먹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하지만 이제 그 한국 시장은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항상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좀 그렇죠. 투자가들이 이제 떠나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 그 빈지 형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내년이나 2025년도, 네. 그러니까 26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또다시 수익률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2020년에도 보면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수익률 1등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미국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왜 경제도 좋고 내년에
기대 좋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조정을 생각하냐 저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렇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수급적인 영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미국 시장을 좋게 본지에 대한 그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 미국 개인 투자가들이 내년에 1년을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지금 기대하는 게 상당히 차트가 높게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과거에 2000년 IT 버블보다도 기대 수익이 높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기대를 따라서 그러니까 돈을 벌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이미 살 사람은 다 사지 않았을까요? 거의 다 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려면 살 사람이 많아야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미 산 사람이 많아서 살 사람이 없을 때 올라갑니까? 예비적으로 살 사람이 많아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얼마나 가야 되냐면 전 세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0을 뒀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이 67%입니다. 아, 그러니까 레스트 오브 아메리카가 33%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 미국의 GDP가 전 세계에서 구성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60%는 절대 못 그쵸. 넘을 것 같은데요. 3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7, 8% 정도 되거든요. 아, 그 정도 수준이 뭐 전 세계 시가총액의 기준에서 67% 차지하면 상당히 고평가가 있다는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2024년도에 그 미국으로 들어온 해외 투자가의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온지 아세요? 굉장히 많지만 그 금액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미국의 1년 GDP가 한 28조 달러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온 게 미국의 GDP 27조 달러보다 적게 들어왔을까요?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GDP보다 더 많은 돈을 샀으니까 GDP의 더블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30조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뛰어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들도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국내 투자가분이 환율도 이제 1,400원 넘어갔고 국내 투자해서 2년 동안 수익률도 되게 많이 났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국면을 어떻게 보시라고 하냐면 2018년도 3분기, 4분기를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 3분기, 4분기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간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중국과 미국이 이제 서로 이제 체제 경쟁 체제로 가서 투기대 3병이 나오면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무역이 축소된다 하면서 S&P가 불과 4개월 만에 마이너스 20%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국면이 연출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미국의 경제가 좋고 미국의 그 AI 관련돼 있는 그런 경제, 그다음 미국의 향후의 경제 성장이 되게 좋을 수 있지만은 가열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소화해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년 연속의 시장이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강세론자로 말하는 톰리 역시도 변동성이 심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좀 현명하게 좀 참으시고 그리고 혹시 이제 그 투자해서 원금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탈출하지 마시고 2025년, 2026년은 한국 시장에서 투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니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현재 미증시에 대한 포무 현상 속에 미국 계좌를 새로 팠던 시청자분들은 좀 정신을 뭔가 머리를 하는데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네. 뭐냐면 통상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기존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도주가 만약에 꺾여버리면 그렇죠. 그 상승은 어떻게 봅니까? 그 상승이 끝났다고 끝났다고 봐야 되지 보잖아요. 않을까요? 그럼 제가 엔비디아 차트도 준비해달라고 했었는데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보면 121선, 그 일평균 121선, 그 다음에 주간 기준으로 21선이 장중에 깨졌다가 네. 올랐거든요. 원래 120선이 심리선이거든요, 사실은요. 원래 미국에서는 51선을 많이 보긴 하는데 트레이딩에서 120선이 만약에 깨졌다고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꺾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폭이 되게 좁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라든가 뭐 브로드컴, 그 다음 몇 개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뭐 S&P라든가 그 다음 다우지수도 연속 8일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 시장도 지금 그 가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정 측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의 저 심리선 120일을 이탈했다는 것도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특히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쌀 때 사야 됩니다. 네. 근데 쌀 때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변에서 아 망했다. 아 이거 안 된다. 네. 항상 그럴 때가 보면 그 비관이 평배돼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팔 사람들 다 팔았다는 거고 팔지 못하는 사람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항상 투자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항상 새로운 돈 다시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 2020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1,700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때 환율이 1,100원이 안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은 1,400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환율로 달러 지수로 코스피를 보면 지금은 그 최근에 탄핵 전에 빠졌던 지수로 보면 거의 그때 수준까지 빠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글로벌 투자가 달러를 기준으로 가지고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싸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한국 투자 계속 이어가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1,430원대 고환율은 역시나 부담입니다. 네. 아니 내년에 상승을 좀 예측하고 계시고 네. 코로나 직후의 상승분이 다시 한번 2026년 안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고환율 꺾일 수 있는 시그널이 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환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 기업들 그다음에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었던 거를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화수급을 맞췄는데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개인이 스마트폰 통해서 해외 투자가 용이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한율 관리하시는 이제 제 후배한테 전화해서 한율 전망을 여쭤봤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지금은 개인들의 그 한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율 측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에 환율이 미국 시장이 빠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원화가 매도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싸잖아요. 원화도. 또 유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캐리뿐만 아니고 지금은 원화 캐리도 되게 많아요. 저도 원화 캐리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뭐 바꿔서 투자를 하는데 근데 제가 해외 투자했던 자산이 떨어지고 원화 환율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저도 한전에서 원화 수요를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연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1,300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일본 엔화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엔화가 제가 봤을 때도 강하게 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 수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환율 자체가 비슷하게 가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환율도 나쁜 흐름보다는 좋은 흐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내년 한국 시장의 상승을 예측해보며 환율, 금리,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장주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